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내과 진료를 20년 넘게 해온 김성현 의사입니다. 오늘 아침에도 거울 앞에서 한숨 쉬셨나요? 어? 배가 또 나왔네. 하면서 말이에요. 혈압약은 하나씩 늘어가고 혈당약도 추가되고 도대체 뭐가 문제일까요? 선생님, 나이가 드니까 살이 안 빠져요. 어쩔 수 없는 거 아닌가요? 사실 진료실에서 정말 많이 듣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재미있는 건 같은 나이인데도 어떤 분들은 약을 하나씩 줄여나가시거든요. 몸무게도 줄고 허리 둘레도 줄고 그 차이가 뭘까요? 운동을 더 많이 해서? 의지력이 강해서? 아니에요. 비밀은 바로 대사 엔진에 있어요. 우리 몸은 연료를 두 가지 쓸 수 있어요. 당, 그러니까 포도당이랑 지방이요. 그런데 하루 종일 자꾸 뭔가를 먹고 있으면 우리 몸은 편한 길만 가요. 쉬운 연료인 당만 쓰는 거예요. 그럼 지방은 창고에만 쌓이죠.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 몸이 지방을 꺼내서 쓰는 방법을 까먹어 버려요. 엔진이 꺼진 상태가 되는 거죠. 오늘 제가 여러분께 알려드릴 건 바로 그 엔진을 다시 켜는 방법이에요. 그리고 그 핵심이 바로 아침 공복 시간에 있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어렵지 않아요. 안전하고 단순하고 실제로 해볼 수 있는 방법들만 준비했거든요. 자, 그럼 공복 시간이 왜 중요한지부터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밤에 잠들고 아침까지 아무것도 안 먹으면 몸에서 뭐가 일어날까요? 처음엔 간에 저장된 당을 써요. 그런데 그것도 떨어지면 우리 몸이 이제 다른 연료를 써야겠구나 하고 깨달아요. 그때부터 간이랑 지방 조직에서 지방산을 꺼내서 쓰기 시작해요. 이 과정에서 에너지 만드는 통로가 다시 열리는 거죠. 실제로 진료실에서 보면 이런 분들이 혈당이 안정되고 복부 지방이 줄고 염증 수치도 좋아지는 경우를 정말 많이 봐요. 여기서 중요한 건 무리한 단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일정한 공복의 리듬을 만드는 거죠. 기아 상태가 아니라 조절 상태요. 이 조절 상태로 쉽게 들어갈 수 있는 핵심 실천법 4단계를 설명해 드릴게요. 1단계는 공복을 12시간은 확보하는 것입니다. 가장 기본이 되는 거예요. 저녁 8시에 드셨다면 다음날 아침 8시까지는 물만 드시는 거예요. 아, 그럼 보리차는 안 되나요? 보리차 괜찮아요. 허브티도 좋고요. 단 설탕 안 들어간 거로요. 그런데 조심해야 할 게 있어요. 과일 주스, 꿀물, 설탕 들어간 커피. 이런 건 공복을 깨뜨려요. 한 모금만 괜찮겠지? 하시는데 그 한 모금이 혈당 스위치를 확 켜버리거든요. 팁으로 첫 일주일은 이렇게 해보세요. 1일차에서 3일차는 저녁을 평소보다 30분에서 1시간 정도 빨리 드세요. 그리고 물을 조금 더 많이 마시고요. 4일차에서 7일차는 저녁부터 아침까지 12시간 지켜보는 연습을 해봐요. 공복 중에 배가 허하면 따뜻한 보리차를 천천히 마시면 돼요. 2단계는 점심은 탄수화물, 저녁은 단백질을 섭취하는 것입니다. 점심에는 활동량이 많으니까 밥, 국, 반찬을 균형 있게 드세요. 괜찮아요. 그런데 저녁은 좀 달라야 해요. 단백질 위주로 가시는 거예요. 두부, 생선, 달걀, 닭가슴살. 이런 걸로요. 밥은 반 공기 정도만 드시고요. 목표가 뭐냐면 밤 동안 혈당을 안정시켜서 지방 연소 모드로 전환시키는 거예요. 3단계는 하루 10분 관절에 무리 없는 운동을 하는 것입니다. 무리하실 필요 없어요. 하루 10분이면 충분해요. 벽에 손을 대고 팔을 천천히 굽혔다 펴는 벽 푸시업은 8번씩 3세트만 해도 굉장히 좋습니다. 의자에 앉아 허리는 곧게 펴고 무릎을 살짝 들어 올리는 운동도 양쪽 각각 10번씩 해주세요. 복부에 힘주고 천천히 숨쉬며 등을 펴고 앉는 운동도 간단하지만 훌륭한 운동이지요. 30초씩 3번만 해주세요. 목표는 땀 흘리는 게 아니에요. 근육 스위치를 켜는 거죠. 4단계는 식후 혈당 잡는 루틴을 알려드릴게요. 식사 끝나고 절대 바로 눕지 마세요. 10분만 걸으시거나 설거지 하시거나 간단한 정리라도 하세요. 그리고 먹는 순서도 중요해요. 야채 단백질 밥 순서로요.
달달한 간식은 점심 후로 옮기시고 저녁 간식은 무가당차로 바꿔보세요. 하지만 여러분 모두가 이 네 가지 규칙을 처음부터 완벽하게 실천하기는 참 힘들어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실천이 잘 안 되는 이유와 해결책도 알려드리겠습니다. 밤에 너무 배고파요. 저녁에 단백질이랑 식이섬유를 충분히 드세요. 샐러드나 해조류 같은 거요. 그리고 잠들기 한두 시간 전에 따뜻한 차로 입을 달래보세요. 새벽에 깨서 허기가 와요. 저녁에 염분이랑 양을 좀 줄여보세요. 그리고 오후에 물을 충분히 드시고요. 너무 일찍 저녁을 드셨다면 아몬드 5살 정도는 괜찮아요. 가족과의 식사 시간이 늦어요. 본인은 단백질 위주로 먼저 드시고 가족과는 차 마시며 대화로 동참하세요. 주 2회 정도는 가족도 함께 조기 저녁을 시도해 보고요. 운동이 부담스러워요. 10분만 하세요. 정말 10분만요. 엘리베이터 대신 한 층만 계단 이용하거나 TV 보면서 발목만 움직여도 돼요. 간단한 습관으로 삶을 바꾸신 어르신들의 실제 케이스 3가지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대구에 사시는 69세 박성혜 어르신입니다. 저는 원래 새벽마다 꿀물로 하루를 시작했어요. 몸에 좋다고 해서요. 이분이 원래 새벽마다 꿀물로 하루를 시작하셨지요. 그런데 꿀물도 당분이거든요. 자꾸만 늘어나는 뱃살과 혈당에 제가 알려드린 대로 공복을 지키고 꿀물을 완전히 끊으셨어요. 6주 후에 어떻게 됐을까요? 허리 둘레가 6cm 줄고 공복 혈당이 안정되고 약도 한 종류로 줄였어요. 좋다고 믿던 습관을 팩트 체크하고 바꾸신 거죠. 인천에 사시는 73세 유덕순 어르신입니다. 오후만 되면 너무 피곤했어요. 의사 선생님이 알려주신 대로 저녁을 단백질 위주로 바꾸고 식후 10분 걷기를 시작했지요. 4주 후에 유덕순 어르신은 오후 졸림이 현저히 줄고 야식도 안 하게 됐대요. 손주 돌보는 체력도 좋아지시고요. 혈당 롤러코스터를 완만하게 만들어주니까 에너지가 돌아온 거예요. 마지막으로 마산에 사시는 67세 김문호 어르신입니다. 이 어르신은 술은 안 드시는데 지방간이 있던 분입니다. 저녁 7시 이후엔 물만 마시고 주 4일 10분만 운동을 했어요. 6주 후 어르신은 간 수치가 개선되고 복부 초음파에서 지방간 소견도 완화됐어요. 간은 규칙과 휴식에 반응한다는 걸 보여주는 케이스죠. 몇 가지 생활 실전 팁을 드릴게요. 첫 번째, 볶은 보리 한 줌에 물 1리터, 약불로 15분을 우려서 보치라를 드셔보세요. 보온병에 담아서 따뜻하게 틈날 때마다 하루 종일 드세요. 두 번째, 두부, 달걀, 꽁치나 설탕이 들어가지 않은 고등어 캔, 닭가슴살, 샐러드, 채소, 미역, 다시마, 방울토마토, 무가당 요거트를 중심으로 장을 보세요. 세 번째, 냉장고 속 배치를 바꿔보세요. 단백질이랑 채소는 눈높이에, 과자는 뒤쪽이나 위쪽에 두세요. 네 번째, 11시 전에 주무시고 8시 이후엔 밝은 화면을 줄이세요. 침실 조명도 어둡게 하고요. 다섯 번째, 스트레스 관리는 필수입니다. 4초 들이마시고 6초 내쉬는 5분 호흡법, 10분 산책, 좋아하는 음악 한 곡 듣기를 추천드려요. 어르신들이 제가 말해드린 내용을 실천하면서도 항상 궁금해하시는 내용들이 있어요. 당뇨약 먹는데 공복 12시간 해도 되나요? 대체로 괜찮은데 저혈당 위험이 있는 약을 드신다면 주치의와 먼저 상의하세요. 처음엔 10시간부터 시작해서 증상 체크하면서 늘려가시는 게 안전해요. 위가 약한데 공복이 속쓰림을 유발하지 않을까요? 이건 개인차가 있어요. 저녁에 자극적인 음식이나 카페인을 먼저 줄이고 따뜻한 보리차로 공복감을 달래면서 점진적으로 늘려보세요. 운동은 꼭 해야 하나요? 공복만 지켜도 변화가 와요. 다만 근육 스위치를 켜주면 혈당 조절이랑 자세 안정에 더 도움이 되죠. 10분 루틴이면 충분해요. 목표 체중은 어떻게 잡나요? 숫자보다는 허리 둘레랑 컨디션을 보세요. 4주에 허리 둘레 2에서 4cm 감소, 오후 피로 감소, 아침 붓기 완화. 이런 걸 목표로 하시면 돼요. 여러분, 오늘부터 시작하셔야 합니다. 오늘 저녁 8시 전에 식사를 마치고
내일 아침까지 물과 보리차만 드세요. 점심은 평소처럼, 저녁은 단백질 위주로. 그리고 식후 10분만 걸어보세요. 일주일 후에 제 진료실에서 가장 많이 듣는 말이 있어요. 선생님, 오후가 덜 졸리고 허리가 편해졌어요. 크게 한 것 같지 않은데 몸은 분명히 반응해요. 그 순간 우리는 깨닫게 되죠. 약이 아니라 생활로도 몸을 움직일 수 있다는 걸요. 건강한 노후는 우연이 아니에요. 선택입니다. 그 선택을 오늘 하실 수 있어요. 제가 곁에서 계속 도와드릴게요. 이번 콘텐츠는 일반적인 건강 정보이며 개인의 병력과 복용 중인 약에 따라 조정이 필요합니다. 저혈당 위험군, 소화성 궤양, 중증 신장관 질환, 임신 수유 중이신 분은 반드시 주치의와 상의 후 시작하세요.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클릭이 더 많은 분들께 정확한 건강 정보가 닿는 길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건강한 삶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